안녕하세요. 서은중 1학년 기술과정 수업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소비 생활 중에서 청소년의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는 117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청소년 소비 성향에 대해서 왜 배울까요? 그건 청소년인 여러분들도 소비자이기 때문인데요. 청소년인 여러분도 많은 소비를 하고 계시죠? 과거에 비해서 청소년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과거랑은 다르게 소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경제 발전에 따라서 구매력이 많이 향상되었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어요. 또 인터넷의 발달로 물건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게 되었고 가격 비교도 쉽고 또 많은 가게를 발품을 팔아서 돌아보지 않아도 다양한 물건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죠. 또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어요. 언제나 24시간 중에 아무 때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게에서도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청소년 소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여러분들도 용돈 받아서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있죠?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독립성과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면서 아동과는 또 구별되는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소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 소비자에 비해서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또 다른 청소년기 소비자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소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는 부모님이 사준 것들을 그냥 썼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은 용돈은 내 용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쓸 거예요.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또래 의견을 중시해요. 또 나의 표현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신발을 사주시면서 이거 신발 예쁘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서는 안 예뻐. 완전 구려. 막 이렇게 했다가 친구들이 야, 너 그 신발 멋있다. 예쁘다. 하면은 이거 예쁜가? 하면서 이거 예뻐. 라고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또래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광고와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소비 경험이 부족하죠. 아직은 돈을 써본 경험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또 특히나 매체에서 연예인 모델이나 또래 유행 같은 걸로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은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맥 좋아한다 그랬었죠?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 광고를 가져와 봤는데요. 진짜 여러 연예인들이 이렇게 광고 매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엑소 이런 광고들도 있고 엄청나요 진짜. 이렇게 연예인 모델을 치킨 광고로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연예인들이 나오죠? 이런 연예인들을 이렇게 광고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또래 유행, 인싸템이라고 들어보셨죠? 핵인싸가 되는 지름길. 친구들이 다 이거를 사면은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고의 인싸템 이렇게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고 있어요. 나 인싸템 나도 샀다 막 이러면서 이번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여러분들 비합리적인 소비가 어떤 거일지 모를 것 같아서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살펴보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청소년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하는 경우들은 꽤 많아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가심비, 플렉스, 탕진잼, 홧김 비용, 쓸쓸 비용, 멍청 비용, 펜슈머 이런 거 많이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동조 소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동조 소비는 친구나 연예인 등이 구매하는 상품을 모방하여 구매하는 건데요. 앞에서 나왔던 인싸템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유행과 따라쟁이의 소비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구가 사면 나도 사고 싶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소비예요. 예를 들어서 이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초등학생이었을 때인가요?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게 동조 소비예요.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유행에 따라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런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을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인싸템은요, 요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1980년대에는 브랜드 운동화가 이렇게 인싸템이었고요. 90년대에는 청바지, 티셔츠, 모자 이런 것도 있고, 2000년대에는 긴마리 패딩 같은 이런 인싸템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이런 밴드웨건 효과가 동조 소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충동 소비라는 것도 있어요. 충동 소비. 계획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진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걸 충동 소비라고 하는데요. 이런 짤 본 적 있죠? 어머, 저건 사야 해. 그래서 계획에도 없었는데 확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확 사는 거,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걸 충동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탕진잼, 홧김 비용, 쓸쓸 비용 다양한 단어들로 이 충동 소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탕진잼,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 건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쓰면서 재미를 느끼는 이런 탕진잼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또 홧김 비용이라고 해서요, 열받아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화가 났으니까 치킨을 시켜 먹거나, 그다음에 화가 나서 계획이 없던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홧김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홧김 비용, 열받아서 먹은 치맥, 멍청 비용, 늦잠 자서 탄 택시비, 쓸쓸 비용, 외로워서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쓸쓸 비용, 이런 말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충동 소비의 하나고요.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비는 감정과 많이 맞물려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또 홧김 비용과 탕진잼, 일상의 감정을 소비로 분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감정과 많이 맞물려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과시소비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나의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 이렇게 잘 나가, 나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과시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배블런 효과라고 해요. 이 배블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매하는 거를 봤을 때요. 원래 가격이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런 건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배블런 효과. 그러니까 물건들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걸 사서 나의 경제력을 과시해야지? 이런 소비 심리로요. 이런 게 배블런 효과라는 게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스놉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동조 소비에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었죠. 밴드웨건 효과와 반대되는 말인데요. 밴드웨건 효과하고 반대되는 말인데, 밴드웨건 효과는 사람들이 많이들 입으니까 나도 그걸 입어야지 라고 하는 게 밴드웨건 효과라면요. 스놉 효과는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은 안 사는 현상을 스놉 효과라고 해요. 속물 효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백로 효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긴마리 패딩 많이 유행했을 때 롱패딩 막 입고 다니면 나는 저거 안 입어. 나는 쟤네랑 다르게 보일 거야. 라고 해서 또 조금 더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건 스놉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는 현상을 스놉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과소비예요. 과소비는 나의 경제 능력 그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구매를 하는 걸 과소비라고 하는데요.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뜨고 있어요. 플렉스하고 거지로 삽니다. 한 번 확 지르고서는 통장이 텅장이 되는 거죠. 완전히 돈을 한 번에 너무 다 써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플렉스, 청구서, 인과응보, 내 손모가지를 자르든지 해야지. 그래서 쓸 돈이 없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과소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뭘 샀는지 몰라요. 내가 뭘 얼마나 샀는지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와, 이 영수증 실화냐? 이러면서 내가 뭘 샀는지 영수증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과소비 지수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과소비 지수를 알아보는 표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과소비 지수. 여기서 월 평균 수입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용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용돈 중에서 얼만큼 저축하는지. 그래서 용돈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수치가 나올 거예요. 0.5 이하가 나오면요. 구두쇠고요. 0.6 정도가 나오면 적정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0.7 정도 과소비라고 하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재정 파탄 상태. 재정 파탄 상태예요. 큰일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저축하는 게 0인 상태예요. 저축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거는 재정 파탄 상태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청소년기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소비 행동이 결국에 습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가난하면 비합리적인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돈을 쓰는 것으로는 마음의 빈자리를 제대로 채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느껴본 적이 있겠지만 소비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건 짧으면 몇 초, 몇 분,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명품이 될 수 있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현명한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명품인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과제예요. 이번 시간 과제는 나의 소비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했던 경험을 한 가지를 쓰고 비합리적 소비 행동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적고 앞으로 소비 생활의 다짐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건 선생님의 예시인데요. 최근에 S 카페에서 이런 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레디백을 이런 행사를 걸었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사려고 새벽 5시 10분에 집을 나섰던 적이 있어요. 새벽 5시 10분에 커피숍 앞에 도착했나? 그래서 7시 반까지 2시간 반 가까이를 기다려서 이거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5시 10분에 나갔을 때 선생님 앞에도 12명인가 더 있었어요. 진짜 멍청한 짓이죠. 2시간 30분을 기다려가지고 이 가방 하나를 받아오겠다며 그렇게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거기 앉아 있었던 멍청한 짓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진짜 이제 다시는 이런 멍청한 과시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했던 걸 하나를 적어보고 여러분들의 다짐을 하나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안녕.